자식들 뒷바라지에 한평생을 바친 우리네 어머니들. 이제는 편히 쉬실만도 하건만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고되기만 합니다. 어머니, 반찬 투정 마시고 있는 거나 드세요. 아침부터 뭘 그리 기운이 없으세요? 아니다, 고맙다. 어머니, 제가 용돈 아껴 쓰시라고 했죠. 이런 군것질할 돈이 어디 있으세요? 생활비 보태실 생각은 안 하시고. 그건 내 아범 제사상에라도 올릴까 해서. 제사요? 제사는 무슨 얼어 죽을 제사. 산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이에요. 응, 우리 시어머니? 아이고, 말도 마. 빨리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다니까. 저 양반 땅이랑 집이라도 팔아서 우리 애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야지. 눈치도 없이. 에휴. 이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드세요? 이러니 제가 병수발될 걱정에 잠이 안 와요. 차라리 요양원이라도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자식들 편하게.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느냐. 네 서방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냐. 부끄럽긴 누가 부끄러워요. 어머니 아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건데 어머니는 뭐 보태시는 거 있어요? 잔소리 말고 얼른 드세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식사를 잘 안 하셔서. 이게 사람이 먹는 밥이야? 당신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대한 거야? 엄마, 괜찮아.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들었어. 철수야, 내 아들. 당신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짓 절대 용서 못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뭐? 나가라고? 당신 미쳤어? 내가 이 집에서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시중 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저 노인네 땅이랑 집은 어쩌고. 그 재산이 그렇게 탐났나? 그래서 우리 엄마를 이렇게 학대한 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지. 당장 짐 싸. 늦었지만 아들은 어머니의 빈 밥그릇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밥그릇은 단순히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어머니의 한평생 희생과 사랑을 담는 그릇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오늘 점심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네가 해주는 건 다 맛있다, 아들아. 세상 모든 자식들이여, 지금 당신의 부모님 밥그릇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당연하게 받아온 사랑에 감사하고 그 빈자리를 따뜻한 관심과 효도로 채워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숙제일 것입니다. 어머니의 빈 밥그릇을 아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채우는 모습에 감동하셨다면 지금 바로 부모님께 따뜻한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번쩍이는 불빛 아래 누군가의 성공이 전시되는 공간.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누군가의 고단한 삶이 그림자처럼 존재합니다. 엄마, 아직 안 잤어? 약은 먹었고? 아이고, 우리 엄마 착하네. 응, 아들 곧 끝나고 바로 갈게. 보고 싶네, 우리 엄마. 아저씨, 지금 근무 시간에 전화질이에요? 여기가 아저씨 놀이터냐고요? 그리고 아저씨, 제발 좀 그 퀴퀴한 냄새 좀 어떻게 안 돼요? 손님들 클레임 들어온다고요? 무슨 쉰내 나는 아줌마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는 무슨 조치? 됐고, 저기 VIP 고객님 곧 오시니까 얼른 바닥이나 한 번 더 닦아요. 눈에 띄지 말고. 알았어요? 누군가에게는 일상인 모욕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해 견뎌내야 하는 삶의 무게였습니다. 됐네. 그건 좀 둘러보지. 선생, 잠시 손 좀 볼 수 있겠소? 네. 20년도 더 된 겁니다. 아버님 유품이라. 이 지갑 혹시 명진 피역에서 만든 게 맞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작은 공방인데. 자네 아버님 함자가 혹시 강명진 사장님 아니신가? 회장님, 이게 무슨 짓이십니까? 닥치게, 제가 바로 30년 전 사장님 공방에서 월급도 받고 기술도 배웠던 아이 최철민입니다.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건 다 사장님 덕분입니다. 평생을 은인을 찾아 헤맸는데 아드님께서 이런 고초를 겪고 계신 줄도 모르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일놈입니다. 이자 당장 내 눈앞에서 치우게. 그리고 서 실장, 우리 그룹 법무팀 총동원해서 저자가 저지른 모든 부당 노동행위, 인격 모독 싹 다 조사해서 업계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요.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강민준 선생님은 제 은인의 아들이자 제 형님이십니다. 당장 저희 그룹 감사실 부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책임지고 최고의 병원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인연의 무게는 때로 시간을 뛰어넘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큰 희망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부장님, 어머님 좀 어떠세요? 부장님, 정장 입으시니 정말 다른 분 같네요. 훨씬 멋지십니다. 실장님, 덕분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어색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옷차림이나 직업이 아닌 그가 지켜온 삶의 태도와 인품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주님들을 응원합니다. 쳇바퀴 같은 인생, 거울 속엔 어느새 웬 아주머니가 서 있네. 가슴이 뛰는 일, 그게 뭐였더라? 요가원, 긴장한 미숙,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킨다. 자, 호흡에 집중하세요.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겁니다. 강준이 자세를 교정해 주겠다며 미숙의 허리에 손을 댄다. 미숙의 얼굴이 달아오른다. 밤마다 꿈에 강준이 나타나 야릇한 요가 동작을 알려준다. 미쳤나 봐. 남이숙. 이건 그냥 운동이 아니야. 미숙은 점점 더 요가에 빠져든다. 요새 아주 얼굴에 웃음꽃이 폈네. 요가 강사가 그렇게 용해? 두철 몰래 요가원을 찾아간다. 강준이 미숙에게 거의 밀착해 귓속말을 한다. 두철의 얼굴이 굳어진다. 그날 밤 두철이 미숙 앞에 요가 매트를 펼친다. 나도 당신이랑 같이 몸의 소리에 귀 좀 기울여 보려고. 두철이 강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다음 날 미숙이 개인 레슨 비용을 결제하려는 순간 강 선생, 우리 와이프 몸의 소리는 내가 더 잘 아는데 당신은 그냥 돈 소리만 들리는 거 아니고? 두철은 강준의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를 들이민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과 두철. 어색한 침묵. 웬 놈이 마누라 마음을 훔쳐가나 했지. 근데 당신 그렇게 설레는 거 보니까 나도 좀 설레더라. 두철 갑자기 미숙을 번쩍 안아든다. 오늘 요가는 나랑 합시다. 아주 뜨겁고 격렬한 커플 요가로. 부부가 거실에서 어설프게 커플 요가를 하며 장난친다. 진짜 활력은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내 옆을 지키는 밉지만 사랑스러운 이 남자에게 있었다. 뭐? 가끔 젊고 잘생긴 요가 강사 생각이야 할 수도 있겠지. 상상은 자유니까. 여보, 오늘 밤엔 고양이 자세 어때? 두철의 표정이 의미심장하게 변한다. 두철과 미숙의 다시 찾은 애정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번화가 중심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허름한 옷차림의 김할머니가 레스토랑 입구로 다가선다. 할머니,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아, 아니. 그냥 밥 한 끼 먹으려고. 저희 음식값 보셨어요? 할머니 형편에 맞는 데 가셔야죠.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어서 가세요. 지배인의 모멸적인 태도에 할머니의 얼굴이 붉어진다. 그때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 아르바이트생 박 알바가 조심스럽게 다가온다. 지배인님, 그래도 손님인데. 너는 가만히 있어. 뭘 안다고. 이런 분들 받기 시작하면 레스토랑 물 흐려져. 할머니, 날씨도 더운데 물이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 고맙네, 학생. 결국 박 알바의 작은 도움으로 할머니는 레스토랑 구석자리에 잠시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지배인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이다. 아이고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어머님, 아니, 회장님 오셨다는데 어디 계시지? 회장님이요? 저희 쪽엔 연락받은 바가 없는데. 어머니, 아니,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오셔서 놀랐습니다. 내가 오늘 이 건물 식당들을 좀 둘러보러 왔네. 여기가 자네가 운영하는 곳인가?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알아뵙고 큰 실수를. 됐네. 자네는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군. 아까 나에게 했던 말 똑똑히 기억하고 있네. 이 젊은이는 참 친절하더군.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당신 해고야. 우리 그룹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자네에게는 기회를 줄 수 없네. 학생 이름이 뭔가? 자네 같은 젊은이가 이 식당을 맡아보는 건 어떤가? 내가 지원하지. 네, 제가요? 지배인은 결국 해고되었고 작은 친절을 베푼 박 알바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며칠 후 레스토랑은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다. 박 알바는 정식 직원 교육을 받으며 점장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항상 오늘 같은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해주게. 사람은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네. 진심은 통하는 법이지.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놀라운 변화. 세상은 아직 따뜻한 마음들이 만들어가는 곳이다. 40 후반의 이서윤, 그녀의 하루는 도시가 잠든 가장 고요한 시간에 시작됩니다. 이혼 후 유학간 딸의 학비를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먼지는 사라지고 윤이 났지만 세상은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투명인간처럼 배경의 일부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죠. 한쪽 구석에서 운동을 마친 젊고 잘생긴 남자 강준혁이 물을 마시며 조용히 서윤을 지켜본다.
그의 시선에는 격렬이 아닌 알 수 없는 깊은 관심이 담겨 있다. 회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거만해 보이는 중년 남성 최상무가 보란듯이 큰 소리로 통화하며 들어선다. 김 부장, 그거 진행시켜. 내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 알잖아. 전화를 끄는 최상무의 눈에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서윤이 들어온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윤에게 다가간다. 아줌마, 네? 아니, 청소하는 분이 남자라도 홀리려고 그러나? 어디서 이렇게 야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원. 서윤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오른다. 그녀에게서는 사실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비누향과 땀냄새가 섞여 있을 뿐이다. 향수 안 뿌렸습니다. 안 뿌리긴. 나이 들어서 후각도 맛이 갔나? 늙은 여우가 꼬리치는 것도 아니고 보기 역겨우니까 그만 좀 풍기고 다녀.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이것 좀 빨리 치워요. 냄새 나니까.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강준혁의 표정이 차갑게 굳는다. 준혁이 조용히 최상무와 서윤에게 다가온다. 최상무님. 뭐야 넌 젊은 친구가 어른들 얘기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그 향기 아마 제가 드린 선물 때문일 겁니다. 뭐라고? 내가 이런 아줌마한테 선물을? 제정신이야? 준혁이 서윤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살핀다. 그리고 최상무를 향해 돌아선다. 이분 그냥 청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 찾아 헤맨 제 생명의 은인의 아내 되십니다. 라운지 안에 모든 소음이 멎는다. 최상무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든다. 뭐라고? 은인의 아내? 말도 안 되는 소리. 10년 전 저희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모든 걸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을 때 아무 대가 없이 전 재산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이분의 남편이셨습니다. 준혁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건다. 아버지 접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찾았어. 사모님은 괜찮으시고? 네. 그런데 아버지, 최상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아버지가 주신 귀한 선물을 늙은 여우가 꼬리치는 냄새라고 모욕을 주는군요. 최상무? 거기 있나? 회장님, 그게 오해가. 내 은인의 가족을 능멸하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 인격을 짓밟는 자네 같은 인간은 우리 회사에 둘 수 없어. 자네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최상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 그의 오만하던 얼굴이 절망으로 무너져 내린다. 주변 사람들은 통쾌하다는 듯 수군거린다. 며칠 후 회장실. 서윤은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이 아닌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 사모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자리는 보상이 아니라 사모님의 가치에 맞는 당연한 자리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의 고문으로 와주십시오. 한 사람의 겉모습과 현재의 직업이 그 사람의 과거와 인격 그리고 숨겨진 가치 전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서윤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서울 한 구석.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 박선자 씨의 세탁소가 있습니다. 사장님, 잠시 들렀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보니까 손목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주책이야 정말. 나이 들어서 곱게 늙어야지. 저 젊은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저러겠어. 다 꽁꽁이가 있는 거지. 아주머니, 다음 달부터 월세 2배로 올릴 거예요. 내기 싫으면 이번 달 말까지 가게 빼시고요. 아주머니야말로 사정이 좋아 보이시던데 매주 번쩍이는 차 타고 와서 조공 바치는 젊은 남자도 있으면서 그 남자한테 손 벌리면 짐은 다 빼셨어요? 하긴 뭐 뺄 짐도 없어 보이긴 하네요. 이 건물 어제부로 강지훈 회장님께서 모두 매입하셨습니다. 이제 이 건물의 소유주는 강지훈 회장님이십니다. 사장님, 아니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30년 전 돈 없어서 중학교 입학금 못 내고 있을 때 어머니가 아들 등록금 낼 돈 쪽에서 제 교복 맞춰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선자 씨는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 작은 선행이 오늘 자신을 구원할 기적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사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당신의 그 천박한 입으로 말을 함부로 내뱉은 값을 치르게 해드리죠.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세요.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지켜드릴게요. 몇 달 후 간판부터 내부까지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된 어머니의 세탁소. 선자 씨는 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밝아진 모습으로 손님을 맡고 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나이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옷 속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나는 것이 아닐까요? 미란 씨는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다. 점심은 또 뭐 먹나? 어제 먹다 남은 김치찌개 데워줘. 내 인생엔 김치찌개랑 빨래, 그리고 남편의 방귀 소리밖에 없는 걸까? 분리수거를 하러 나간 미란. 옆집 문이 열리며 젊고 훤칠한 남자 최강우가 나온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미란은 자신도 모르게 든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등 뒤로 숨긴다. 어머, 세상에 몸이 아주 그냥 조각이네, 조각이야. 며칠 후 강우는 미란을 포함한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을 집으로 초대한다. 재테크 스터디라는 명목이다. 강우는 일부러 미란의 옆에 앉아 차트를 설명하며 은근슬쩍 허벅지를 스친다.
이 남자 손길 하나에 온몸이 짜릿하네. 그날 이후 미라는 강호에게 빠져든다.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는다. 미란의 변화를 수상하게 여긴 두식. 밤늦게 강호를 몰래 따라 나선다. 말도 마. 순진에 빠져가지고. 특히 그 오밀한 아줌마. 눈빛이 아주 나를 잡아먹겠어. 나무 뒤에 숨어 모든 것을 듣고 본 두식. 주먹을 불끈 쥔다.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는다. 미란이 마지막 남은 적금까지 깨서 강호에게 주려는 순간 문이 거칠게 열리고 두식이 들이닥친다. 이 새끼야. 내 놈이 내 마누라 몸만 노린 게 아니라 돈까지 노렸겠다. 경찰이 강호에게 수갑을 채운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미라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됐어. 근데 당신 그렇게 꾸미고 다니니까 이쁘긴 하더라. 미란이 남편의 가슴을 찰싹 때리며 웃음이 터진다. 두 사람의 얼굴에 오랜만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번진다. 그놈이 하던 스터디 나랑 다시 해볼까? 아주 그냥 몸으로 하는 뜨거운 스터디. 미란이 남편의 가슴을 찰싹 때리며 웃음이 터진다. 진짜 보물은 20년 묵은 내 남편의 뱃속에 숨어 있었을 줄이야. 뭐 오늘 밤 스터디는 한번 기대해 볼까? 김 부장은 회사에서 투명 인간이었다. 존재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저 낡은 짐짝 같은 존재. 어휴, 김 부장님. 아직도 그 낡은 양복 입고 다니세요? 냄새 나잖아요.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회색빛 회사 생활보다 더 힘든 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와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김 부장님, 뭘 훔치려 하세요? 회사 물건은 함부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당장 내려놓으세요. 오 매니저의 비웃음과 함께 김 부장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오늘부터 이 회사는 제가 책임집니다. 새로운 대표이사의 등장은 김 부장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대표 윤세라. 그녀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오랜 기억의 파편들이 숨겨져 있었다. 김 부장님, 이 서류는 또 왜 이 모양이에요?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세요? 오 매니저님, 너무 심하신 것 같네요. 김 부장님, 잠시 저 좀 보시죠. 기억하세요? 제가 어릴 때 영수 오빠한테 찐빵 얻어먹었던 세라예요. 세라였구나. 네, 오빠. 이제는 제가 오빠에게 힘이 되어드릴 차례예요. 오래된 기억 속에 작은 쪽지 하나가 얼어붙었던 두 사람의 시간을 녹여내고 있었다. 오 매니저, 그동안의 비리와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모두 확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뭐려? 매니저님, 저는 이 낡은 양복을 입고 있지만 양심까지 낡지는 않았습니다. 해고당한 오 매니저가 짐을 싸서 나간다. 오빠의 과거 기록을 봤어요. 뛰어난 개발자였더군요. 이제 오빠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때예요. 함께 이 회사를 최고의 회사로 만들어요. 세라, 고맙다.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자 진정한 인연의 완성이었다. 몇 개월 후, 김 부장은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그의 재능은 다시 빛을 발했고 그의 삶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다. 엄마, 맛있어요? 우리 아들, 고맙다. 오빠,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겉모습은 낡았을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인연은 결코 낡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소중한 인연은 어디에 있나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